자, 오랜만입니다. 오늘 볼 키보드는 어디서 많이 본 박스죠.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안 나왔는데,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했던 프리플로우의 AK 시리즈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했을 때 자기가 당첨된 것처럼 속여서 중간에 물건을 갈취하려고 했던 그 범인을 찾아서 저 머나먼 곳까지 다녀왔던 그 영상의 주인공, 바로 프리플로우의 AK 시리즈의 또 다른 버전인 68입니다. 왜 68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제 자존심이 있어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이 AK68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끝장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제대로 한번 뜯어보죠. 가시죠. 어김없이 찾아온 풀배열의 시간. 그래도 만드는 게 아닌 풀배열은 환영입니다. 블루오션과 비선 에그스톤, 마차라테와 사일런트 디딤돌. 이름이 예쁘네요. 그런데 왜 AK68일까요? AK108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보통 68이면 65% 키보드에 붙는 네이밍인데 왜 68이라고 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일단은 본품을 매뉴얼 있고요. 사나이는 매뉴얼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위를 보면 케이블 있고 여분의 키캡이 있네요. 아마 색깔이 다른 키캡이겠죠? 이따가 확인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랑 키캡 쿨러가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그리고 여분의 스위치. 본품을 봅시다. 일단 제대로 된 타이핑 소리는 이따 보겠지만 첫 느낌 합격.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요 더블 노브. 아직 이 노브가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녀석, 사일런트 디딤돌. 색깔 예쁘다. 이게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저소음축이랑 좀 다르네요. 굉장히 로우 피치의 반저소음이라고 하나? 이게 뭐라고 지칭할 말이 있을 텐데, 스위치를 이따가 뜯어보겠지만 댐핑이 기존 저소음 스위치와 좀 다르게 돼 있지 않을까 놓고 보시면 이 두 제품의 색상 차이랑 소리 확실히 차이 나죠? 사무실 혹은 타인과 공유하는 공간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쳐줘야 되지 않나. 근데 솔직히 저소음 스위치가 재미가 없긴 해. 뭔가 치는 맛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 반저소음 스위치는 로우 피치의 컴퓨터 키보드 치는 맛을 어느 정도 살리긴 하네요. 오, 이거 되게 좋다. 자, 일단 구성을 한번 봅시다. 노브 2개와 풀배열, 그리고 이거는 무슨 인디케이터일까? NCSB, C타입, 블루투스 2점 몰라, 이따 켜보면 알겠죠. 후면을 봅시다. 플라스틱 하우징의 기성품 키보드답게 이렇게 두 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위쪽 면을 보시면 맥, 윈도우, 토글 스위치가 있고, 저는 맥을 쓰니까 맥 쪽으로 놓고 2.4, 그 다음에 USB-C,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두 전환 토글 버튼이 있네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2.4 동굴은 어디에? 응? 어디 있을까? 2.4 동굴 여기 숨겨놨어. 당연히 여기 어딘가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여기에 숨겨놨네요. 자, 2.4를 연결을 했고요. 자, 어디 한번 바로 찾는지 한번 봅시다. 뭐야, 벌써 연결됐잖아. 오, 이쪽은 바로 스크롤. 지금 웹페이지를 제가 하나 켜놨는데 위아래로 스크롤이 되고 있고요. 기본 세팅이. 오른쪽은 볼륨이네요. 오른쪽은 볼륨, 누르면 음소거. 기본 세팅만으로도 사실 뭐 바꿀 게 있나? 이대로 쓰면 되지.
아마도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여기에 다른 입력을 바인딩할 수 있겠죠. 위치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명의 시간 뜯어보도록 하죠. 보통의 플라스틱 하우징 키보드들은 나사를 잘 쓰지 않는데 독특하게 나사로 체결이 되어 있네요. 하지만 쉽게 속을 내주지 않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안 보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거 뜯는 거는 매뉴얼에도 안 나오죠. 플라스틱 하우징은 그래서 가져오면 항상 헤매.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제품으로 나온 아이들은 안 뜯는 게 최선입니다. 굳이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세팅돼 있는 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쪽은 뜯을 이유가 전혀 없었네요. 위를 뜯어야 아래가 뜯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야이, 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뜯지 마세요. 역시나 중간에 케이블이 하나 지나가네요. 내부가 되게 알차다. 딱 안에 구조 보니까 웬만하면 뜯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상부 하우징 덜어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컨트롤 보드가. 자, 굳이 이 케이블은 제거하지 않을게요. 그럴 이유도 없고. 최하단부에 두툼한 실리콘 패드가 깔려 있어요. 핑 소리도 잡고 진동도 잡고 잡소리를 잡기 위해서 넣기도 하고, 이걸로 어느 정도 무게도 확보해서 안정감도 확보하고. 그 아래는 배터리가 깔려 있고. 이게 얼마짜리야? 용량은 편집하는 친구가 알아서. 아무튼 두 발 들어 있고. 보통 이런 무선 키보드들은 백라이트를 끄고 쓰면 굉장히 사용시간이 길어집니다. 굳이 백라이트 안 쓰시는 분들은 다 끄고 쓰세요. 그러면 자주 충전을 안 해도 되니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쇼트 방지 필름, 하부폼. 하부폼이 기판에 붙어 있네. 아예 접착제로 붙어 있어서 이걸 떼서 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기보강 폼도 한 겹이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PP 보강판에 가스켓 구조. 이 내부에 그 흡음재류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편집하는 친구가 알아서 따로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립을 해보죠. 하단에 언더글로우도 있네요. 불을 켜면 RGB가 여기도 들어오겠죠. 핫스왑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스위치를 사서 꽂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키캡은 두툼한 이중사출 구조의 PBT. 기본적으로 이런 이중사출은 각인이 지워지지 않아요. 애초에 이 각인이 이 까만색 사출된 플라스틱이 여기 박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인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스위치와 키캡은 모두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키캡이나 스위치를 따로 사서 꽂아도 돼요. 그냥 이대로 한참 쓰시다가 지겹다 이러면 스위치도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키캡이 너무 번들거린다, 그리고 색상이 내가 원하는 거 쓰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키캡 스위치 추천받아서 사시면 되겠죠. 자, 그럼 타이핑 앱으로 갑시다. 스테빌라이저 진짜 완벽하네. 가스켓 마운트고,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풀 배열이다 보니까 중앙으로 갈수록 좀 더 바운싱이 큰 느낌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진짜 훌륭하다. 자, 쳐보죠.
스위치는 공장 윤활 제품 파는데 스테비는 왜 없나? 로 오늘의 타이핑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소음 스위치도 제대로 쳐보죠. 확실히 저소음 스위치가 예전에 제가 치던 저소음 스위치랑 달라요. 좀 더 타격감이 있어. 소리도 막 그렇게 무소음 정도 수준은 아닌데 이 정도면 굉장히 로우 피치라서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보죠. 갑자기 타이핑 찍다 말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졌어. 기존의 저소음 스위치와 댐핑이 비슷하긴 한데 구조적으로는 비슷하네요. 그런데 뭔가 좀 세팅 값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뭔가 아는 척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러 가시죠. 자, 이 녀석 우리나라 업체라서 AS도 괜찮고 뭐 이 정도 완성도의 키보드 중에 이 가격대는 내가 봤을 때는 탑인 것 같다. 사실 또 풀배열 기성이라 망설였었어요. 잘 뜯어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끝!